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이 읽으면 좋은 소설 몇 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데 청소년의 나이대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딥한 것부터 순한 것까지 가져왔으니까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주인공은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일본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요. 주인공은 가족들 사이에서 잘 어우러지지 못하고 겉도는데요. 그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숨죽이면서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심각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의붓 여동생인 무이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본래 다른 일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다가 번복을 합니다. 무이가 의붓 오빠인 주인공을 범인으로 냅다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누명을 써서 주인공은 막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동네에는 24시간 열려있는 조금 냉소적인 제빵사가 하는 이 빵집이 있어요. 도망갈 곳이 없던 주인공은 그 빵집으로 달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책에 나오는 재밌는 표현인데 제빵사는 궁지에 몰린 주인공을 보고는 아직 훈김이 남아있는 오븐으로 들어가라고 턱짓합니다. 과연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표지랑 제목이랑 다르게 소재 자체가 되게 무겁고 작품 전반의 문장과 분위기도 무거운 편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책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재밌는 포인트는 베이커리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소재에 좀 환장을 합니다. 몇 가지 어떤 베이커리가 나오는지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브로큰 하트 파인애플 마들렌은 시련의 상처를 빨리 잊을 수 있게 도와주는 빵이고요. 메모리얼 아몬드 스틱은 기억과 관련된 능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베이커리들이 나오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효능이 다 다른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게 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구병모 작가님이 만든 이런 다크한 판타지 세계관이 전 너무 제 취향이랑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이 책은 겨울에 더 어울리는 책이라 겨울에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죽이고 싶은 아이입니다. 어느 날 학교 건물 뒤에서 서은이라는 아이가 시체로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둘도 없는 절친인 주연이라는 아이인데요. 심지어 그날 시체로 발견된 그 장소에서는 헤어지기 직전에 둘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에 주연은 서연을 죽인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는데요. 그런데 주연은 이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뚜렷한 진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영화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라든지 증인 같은 실제 진범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소재의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책은 기억을 못하는 용의자의 시점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본인조차도 내가 정말 범인이 맞나? 정말 나인가? 라고 혼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 주인공의 안타까운 마음에 감정이입을 함과 동시에 정말 얘가 범인이면 어떡하지? 라면서 경계를 하게 되는 이런 양가 감정을 가지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의 인터뷰가 삽입되어서 서은이 시체로 발견되기 이전의 일들을 독자에게 풀어서 알려줍니다. 같은 학교 친구부터 서은이 일했던 편의점 사장님까지 되게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는 주연을 서은의 히로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주연이 악마 같은 아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토대로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를 합니다. 한 사람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 과정의 반복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중은 선동되고 여론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스토리도 굉장히 흡입력 있고 재밌는데 가공된 진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라서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은 유진과 유진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인데요. 동갑내기 동명이인이에요. 이 둘은 원래 같은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그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 사건으로 학교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둘은 중학교 때 같은 반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작은 유진은 큰 유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큰 유진은 그 앞선 거지 같은 사건의 모든 진상을 기억하고 있지만 작은 유진은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기억도 잃고 큰유진이라는 아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시절이 통째로 다 날아간 거예요. 이 책은 같은 사건을 겪은 두 인물이 이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자세가 굉장히 대조적이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특히 좋았던 부분은 트라우마 극복이라는 소재도 좋았지만 주인공의 감정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 중학생이 겪을 수 있는 조금은 철없고 못난 감정을 너무나도 솔직하고 가감없이 표현해서 좋았어요. 제가 본 다른 청소년 소설에서는 조금 비교적 다듬어진 감정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딱 그 나이 때 애들의 속마음이고 뭔가 포장한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아몬드입니다. 선천적으로 편도체가 작게 태어나서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 윤재가 있습니다. 윤재는 엄마와 할머니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둘은 윤재를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착실히도 노력을 합니다. 표정의 경우 무조건 상대와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편함, 이런 식으로 윤재를 위한 꿀팁들을 열심히 전수를 하는데요. 할머니는 예쁜 괴물,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괴물이라는 모순된 애칭으로 윤재를 부르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악몽과 같은 일이 주인공에게 닥치게 됩니다. 세상을 증오한 한 남성이 크리스마스 날 외식을 나온 윤재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그 남성은 윤재의 눈앞에서 할머니를 칼에 찌르고 엄마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윤재의 삶은 크게 변하게 돼요. 어릴 적부터 남들이랑 달라서 표적이 되기 쉬웠던 윤재를 감싸 안아줄 울타리가 사라지게 된 거죠. 이렇게 세상에 혼자 남은 너무 안쓰럽고 예쁜 괴물 같은 주인공이 또 다른 괴물인 곤을 만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흔히 말하는 혐관, 혐오하는 관계인데요. 곤이 윤재를 싫어하게 되는 어떤 일련의 사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곤은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고 싶어 하지만 윤재는 감정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어서 그 공포라는 감정조차 느끼지 못해서 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윤재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라면 곤은 분노로 가득 찬 인물로 이 정반대의 두 인물이 만나는 이 장면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아이랑 아몬드는 영화의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흥미진진한 소재의 시원시원한 전개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읽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책은 이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 소설로 분류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책의 제목은 학기 초에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셋째다, 나는 강아지를 키운다, 이렇게 5문장을 얘기하는데 이 중 한 문장은 거짓말을 말해야 하고 다른 아이들이 거짓말을 골라내는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고등학교 2학년 총 3명이고요. 지우, 소리, 채운 이 셋은 각자 절대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을 말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인물들입니다. 극 초반부에는 이 셋의 시점이 번갈아 나오면서 이게 대체 전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얘네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했는데요. 뒤로 갈수록 비밀이 밝혀지고 이 형태가 갖춰지면서 왜 이 셋의 이야기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조금 굉장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오즈의 의류수거함입니다. 주인공 도로시는 외고진학에 실패해서 우울감에 빠지고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오고 심지어는 자살 카페에 가입 시도도 합니다. 주인공이 선택한 탈출구는 바로 호주 이민이었는데요. 이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밤마다 의류수거함 옷을 터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로시가 옷을 가져다 주면서 마녀 옷가게 사장님이 옷을 수선해서 파는, 이렇게 둘이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다른 인물들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확장이 되는데요. 노숙자, 숙자씨, 카스를 좋아하는 새터민 카스 아저씨, 숲이라는 식당을 하고 있는 마마, 195번 의류수거함에서 옷이 아닌 앨범을 버린 195, 이렇게 이들이 헌옷수거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되게 다양한 나이대와 성별과 상황이 다른 인물들이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풀려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메인과 서브의 느낌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플롯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건이 시간 순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들 이미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이 사람은 노숙자가 되었을까? 이 사람은 왜 옥상에서 식당을 하고 있을까? 195는 왜 혼옷수거함에 옷이 아닌 앨범을 넣었을까? 이런 식으로 인물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품으면서 뒤에 풀릴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읽는 책이라 더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내 이름은 망고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배경이 학교도 아니고 심지어 대한민국도 아니고 캄보디아입니다. 주인공 수아는 엄마를 따라서 캄보디아에 와 있는 인물인데요. 엄마는 캄보디아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이 나라에 자신이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른 아빠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한국행 티켓을 살 비상금을 몰래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그 돈을 들고 사라져 버립니다. 엄마는 정말 수아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너무 철이 없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일을 펑크내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사라져버려서 잘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수아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엄마 대신 엄마의 이름을 빌려서 가이드로 일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지인 보조 가이드도 급한 수술을 받게 되어서 그 보조 가이드의 딸인 주인공이랑 앙숙인 그 딸 점바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우당탕탕한 이야기입니다. 소재도 굉장히 신박하고 이 일이 풀리는 과정이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습니다. 여기서 4박 5일 동안 현지 가이드를 하면서 킬링필드나 앙코르와트 같은 역사 유적지를 주인공의 눈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가이드를 받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현지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거기서도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작가의 말도 너무 좋았어서 책을 다 읽고 작가의 말도 꼭 읽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순례주택입니다. 저는 이 책을 오늘 소개한 책 중에 제 마음속에 1등으로 꼽고 싶은데요. 제목인 순례주택은 순례라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빌라 이름입니다. 순례 씨는 주인공 수리미 할아버지의 여자친구입니다. 수리미는 집에서 둘째인데 공부를 좀 잘하고 예민한 언니한테 밀려서 집에서 찬밥 신세입니다. 그래서 순례 씨와 할아버지와 순례주택에서 유년 시절을 많이 같이 보냈어요. 주인공의 가족은 사람들 끝매기기 좋아하고 내실은 허술한데 외관만 번듯하려고 하는 허영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으로 이 가족은 아주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던 아파트에 나와서 순례주택으로 입주하게 되는데요. 이후로 순례 씨와 입주민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순례 씨랑 수리미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서 조금 더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사랑, 조부모님의 사랑이란 소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례 씨와 수리미의 관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어떤 담백함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순례 씨는 굉장히 독립적인 인물인데요. 이 독립적인 사람의 따뜻하면서도 이 담백한 사랑 방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순례 씨라는 너무 멋진 어른을 만나서 나도 좀 저렇게 늙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책입니다. 아이 어른 그냥 모두에게 안 읽는다면 제가 옆에 가서 읽어주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상으로 책 추천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